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투자 기회는 첫사랑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사라진다. 이 첫사랑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요. 일단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막상 첫사랑이 이루어져도 그때까지 참 많은 이 가슴앓이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영원히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과 실제 결혼한 커플 매우 드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투자의 기회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올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힘들게 하다가 막상 잡으려고 하면 또 잡으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죠. 마치 토끼처럼 저 멀리 뛰어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요즘 투자로 고민 많으신가요? 조금 뜬금없지만요. 이에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독여보면 어떨지요? 7월 3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전람회, 기억의 습작.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정철진 소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이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었죠. 갑자기 영화 건축학개론이 이제 생각납니다. 거기 카피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라면 첫사랑이 투자 기회라면 또 우리 모두에게는 또 투자 기회가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부터요. 목돈연구소 시그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7월부터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바꿔봤는데 어떠신지요? 반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참조하고요. 김다현님, 목돈연구소 가족들과 들으면서 주린이 탈출할 날만 기다립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광명의 날이 오기를. 우리 가족 회원분들이시군요. 함께 듣는 좋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요. 광명의 날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진 가족들이라면 무조건 옵니다. 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가보시면요. 주머니쇼 극장판, 여기로 검색을 딱 하시면 극장판 지금 2편,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주 업로드가 될 텐데요. 저희 주머니쇼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시즌2 놓치더라도 이걸 따라잡으시면은 또 재밌게 편집도 했으니까 많은 도움도 되고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투자는 즐거워, 투투줄 코너 있습니다.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음악 저작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네. 제가 유튜브 라방하는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고리즘이 네. 또 이렇게 몇 번 하니까 딱 희한하게 이렇게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고 네. 있습니다. 1992번님, 안 그래도 이제 화장품 좀 사려고 했는데 노 마스크 주로 딱 소개해 주시네요. 화장품 주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화장품을 사려고 했더니 노 마스크, 우리 지난주에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카테고리입니다. 노 마스크 업종. 원래 이런 업종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우리가 됐죠. 처음으로 화장품 관련주를 했었고요. 네. 오늘은 바로 원래 노 마스크는 이거죠. 맞습니다. 여행주. 네, 여행주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번 시간부터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좀 알아보려고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또 워낙 부각되고 또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트래블 버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률 확대가 또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좀 키우는 계기가 됐고요. 또 이제 새롭게 변이 바이러스가 또 굉장히 좀 크게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죠. 그렇죠. 네. 네, 델타 변이가 또 엄청나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또 이런 여행이나 항공 쪽에 대한 또 이제 물음표가 많이 생겨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 마스크주 하면 실은 화장품 업종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맞죠. 노 네. 마스크니까. 그러나 실은 더 규모가 큰 것은 이 여행주입니다. 자, 트래블 버블.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를 되고 있는데 그래도 트래블 버블 한번 우리가 용어 정리 좀 하고요. 네. 네, 용어 정리 좀 해드리면은 일단 트래블 버블은 상대 국가와 협정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관광객이나 여행객에 대해서 이제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해외 여행을 사실 굉장히 가고 싶어도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제 격리잖아요. 네. 나가서도 격리, 또 들어와서도 격리. 비용이 네. 또, 예. 또 개인 해외는, 사비로 예, 네, 맞습니다. 예. 호텔에서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면제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국이 모두 면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양국이 모두 면제해주는 거고 그래서 비격리 여행 권역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이 전부 다 감염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든 나라들에 한해서 게다가 또 관광 국가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위주로 사실은 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트래블 버블 저도 처음에는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왜 도대체 버블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거품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블 여행 버블 해가지고 그 트래블 여행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트래블 버블이다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큰 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버블이. 그렇죠. 예. 네. 그 큰 구.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고요하니까 네. 그만큼 안전한 여행이다. 트래블 버블.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사이판과 드디어 네. 첫 번째로 트래블 버블 네. 맺었습니다. 그 사이판은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행주입니다. 실은 여행 항공주가 함께 가기는 하는데 이번엔 나눠서 네. 보려고 하는 거죠. 네, 특히 또 맞습니다. 항공주는 시세가 한번 났어요. 이미 맞습니다. 먼저 났었는데 여행주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흐름들, 저 전반적으로 여행 업종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제 여행 업종이 가장 크게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또 확산이 될 것인지가 결국엔 이 여행 업종의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항공주랑 이번에 좀 나는 이유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임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행가 이제 한 번에 같이 가긴 좀 어렵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뚫어주는 돌파 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4상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 변이를 백신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한 이런 감염이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여행업종의 이런 기대감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늘길이 다시 막히게 되게 된다면 물론 지금 저조차도 여행을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은 좀 봅니다. 네. 여행이 어디가 열려 있고 이제 앞으로 어디 갈 수 있고 이제 또 휴가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여행업종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막혀진다라면은 굉장히 좀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여행객 이제 송출객에 대한 그런 회복 모멘텀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작년에 해외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항공 여행객 이용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따이공이다 뭐다 해서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기저 효과로 좀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 코로나 세상이 열리기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엄청 부족하죠. 이러한 네. 흐름들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회복률을 좀 보시게 됐을 때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정도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 정도가 되면은 백신에 대한 그런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또 여행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근데요. 이제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단은 일주일이 유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유예가 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여행주는 엄밀히 말하면 좀 무관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행주가 어쨌든 큰 실적을 내는 건 네. 해외 여행에서 많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는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 거리두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예. 거리두기를 유예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풀려고 했었는데 세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백신을 뚫는 감염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노마스크 에 대한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좀 점검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심이 꺾이는 것처럼 여행 심리가 꺾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3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네. 이제 좀 여행 가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 네. 다시 700명대 후반까지도 좀 기록이 되기도 했고 네.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갈 수 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됐을 때는 네. 주식은 어쨌든 간에 이런 투자자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아무리 좋은 업황이다라고 해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주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셨을 때는 상당히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지침 방안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네. 네, 좀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여행주가 실은 이게 투자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는 왜냐 네. 여행 많이 간다. 네. 또 뭐 초분 소득 늘어난다. 뭐 이러면은 곧 한 석 달 있다가는 실적 좋아지겠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19기 때문에 네. 이게 여행이 좋아질지 말지가 아직도 네. 미지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임 테이블을 좀 짜본다면 네.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제쯤 실적이 한번 팍 틀까? 추석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죠. 저도 추석 전후인데 저는 전보다는 좀 후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추석 때 네. 보고 이제 이제 들어갈 테니까요. 자금들이. 그렇죠. 네. 이제 연휴 기간에 보통 좀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연휴 이후에 좀 네. 저도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변이가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에 따라서가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mRNA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잠깐 한번 깜빡했었죠. 네, 굉장히 시세가 또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났었죠. 네, 그런 흐름 근데 이제 그쪽이랑 사실 이제 여행업종이랑 거의 정반대 사이드에 있는 맞습니다. 섹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 네, 그렇죠. 극과 극인데 한쪽이 극쪽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그 반대쪽 사이드는 당연히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추석 연휴 정도가 된다라면은 백신 접종률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트래블 버블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 간의 협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더 늘어나주기만 한다면 백신 접종자에다가 이제 항체 검사를 맡아서 항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좀 여행을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 시점이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좀 주가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백신 스티커를 이제 네. 드디어 발급을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발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걸 여권에다가 딱 붙인다거나 뭐 그쵸.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국에서는. 이 잘만 되면 정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코로나19 때문이라면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답답한데요. 우리가 4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져오셨네요. 여행주를. 네. 요것들은 체크하면서 뭐 매수를 하든 좀 늦추든 하라는 거죠. 어떤 거부터 볼까요? 4가지 포인트 중에. 4가지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리고 코로나 변이, 너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서학개미, 서학개미요. 네, 그리고 그리고요? 정부 정책. 네. 네, 이렇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결국엔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네. 그런 민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압박이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거리두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 현실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현 강도만 유지를 하는 흐름으로만 가더라도 사실 여행 섹터에는 좀 부정적으로 그렇죠. 더 완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사회적으로도 아무래도 코로나가 굉장히 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사실 곱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행 심리 위축.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물론 누구나 지금 다 여행을 가고 싶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잘 못 가게 돼서 그 제주도만 봐도 사실 수요도가 확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코로나 변이 이것도 좀 이해가 확 갑니다. 네. 네. 변이가 지금 이제 델타 네. 플러스 변이가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감마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또 델타가 또 갑자기 심화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기존에 있는 것들 말고 또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치사율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파력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이런 면역성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봉쇄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로도 최근에 변이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봉쇄를 하는 나라들이 또 다시 한 번씩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국과 러시아도 네. 이 자가격리 면제를 하려다가 지금 약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요. 왜냐하면 영국과 러시아가 지금 델타 플러스 델타 변이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또 이제 지금 트래블 버블을 맡아놓은 그런 권역들도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게 다시 또 잠정적으로 또 안 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변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서학개미들의 움직임 이거는 왜 봅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네. 사실은 항공주랑 여행주가 최근에 한번 강한 시세가 나왔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서학개미들이 정말 항공주들과 여행주 그다음에 이제 뭐 숙소 뭐 에어비앤비 이런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거의 뭐 70%가 미국이니까 미국의 항공, 미국의 여행주를 샀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여행 쪽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야지 이런 심리가 굉장히 좀 퍼져 나갔었거든요. 똑같은 백신이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에서 네. 여행주랑 항공주 네.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들이 다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좋아져야지 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이제 뭐 영국 다음으로 어쨌든 백신 그렇죠. 접종률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예. 그쪽에서 시세가 나면 시간차를 두고 우리도 시세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미국장에서 굉장히 잘 간 섹터가 있다라면은 그 시세가 보통 그 당일 장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서학개미들이 이런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속이 된다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걸 풀어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여행 쪽은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감도를 또 측정할 수 있는 게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움직임은 어떤 부분이죠? 이제 정부 마지막? 정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정부 정책에 속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앞서 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라들끼리 트래블 버블 쪽을
쪽을 진행을 할 때 정부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이 보수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네. 사실 지금 이제 열려져 있는 길들만 딱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확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이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움직임을 하는 정책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여행 쪽에는 굉장히 좀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정부 정책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정부 지원금 부분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1, 2분기, 1분기 때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여행 업종이에요. 그렇죠. 네. 네, 지원금이 나와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힘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지원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행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런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지원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이 업종에 대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무 쪽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비용 부담을 덜어주니까 그렇죠. 예, 해당 기업에. 네, 그래서 그런 또 추가적인 뭐 지원금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종목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나 뻔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네. 종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다들 이 티켓팅 하실 때 네. 쓰시는 그런 네, 예. 사이트들. 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예. 하나투어라든지 네. 모두투어, 뭐 네. 참 좋은 여행, 네. 노랑풍선, 네. 뭐 이런 종목군들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개가 없어요 종목이. 예.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다들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예약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섹터 내에서는 지금 약간 대장으로 정해져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세가 나오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쪽을 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여행 업종에서도 그 유럽의 그 여행 상품 여기가 가장 그 마진이 세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네, 마진이 굉장히 셉니다. 예. 그러니까 동남아보다 여기가 이제 하늘길이 열려야 큰 실적이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그렇고요. 또 만약에 카지노랑 다른 업종까지 좀 본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어떻게 열리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도쿄올림픽은 이거는 안 됩니까 이것도? 근데 지금 광중을 네. 그렇죠. 예. 원래였으면 이게 호재일 텐데. 그렇죠. 예. 네, 지금 코로나19가 없다면 상태에서는 올림픽. 네, 좀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행주였고요. 다음은 노마스크 중에서 뭘 할까요? 항공주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죠. 항공주도 많지는 않지만 또 이게 네, 개인이 또 많이 지금 발을 담가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요.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좀 더 재밌는 투자는 없을까? 좀 더 즐길 수 있는 투자는 없을까? 취향 저격 음악들로 투자를 즐겨봅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투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똑같네요 우리. 네. 윤동현 애널리스트. 똑같아요? 늘 해맑은 어떤 네, 미소년의 모습. 그런가요? 최근에 네. 조금 기분이 다운되긴 했는데. 왜죠? 뭔가 모르겠어요. 이제 네. 최근에는 주변에서 번아웃 됐다는 얘기도 많이들 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다운됐다가 회복 중입니다. 윤동현 애널리스트도 첫사랑이 있죠. 첫사랑이요. 네. 여기서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뭐 있냐 없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있죠, 네. 있죠.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겠죠. 그렇겠죠. 기억이 나네요. 무슨 뜻인가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받아주진 않았네요. 서로의 첫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이루어졌겠죠. 이루어졌겠죠.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지금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지금 네. 지금 이제 아직 결혼 전이니까 네. 그러나 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다운된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분을 업 시키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우리 뮤지션, 그러니까 뮤직
음원 애널리스트로 좀 기쁜 일이기도 할 텐데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음악 테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음악을 배경음악으로도 쓰이지만 네. 직접 아예 어. 콘텐츠로 사용하기도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 옛날 BGM 같은 거, 옛날 BGM 생각해 보면 안녕바다에 음. 별빛을 내린다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거 기억나시나요? 아, 알죠. 네,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네. 끌어서 막 그것도 재생산되고 콘텐츠로 네. 재생산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SG 워너비 음. 분들의 곡들 그리고 MSG 워너비 네. 이렇게 하면서 음악이 계속 재생산되고 맞아요. 활용되다 보니까 어. 음악 산업에는 당연히 좋은 일이고 어. 저작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내 곡이 재생산되지 않을까, 네. 편곡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고. 하고 진짜 뜹니다. 또 이런 뭐 그렇죠, 그렇죠. 엠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 나면 확 뜨게 되고. 네, 맞아요. 별 한 건 든 생각인데 네. 그 방금 그 별빛이 내린다. 네네. 샤랄랄랄라.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네. 그 저작권 지급이 되나요? 그렇죠. 방송에 나올 때마다 방송 쪽 매체에서 저작권료가 나오겠죠. 그렇게 그 되고 좋은 거고 맨날 한때 엄청 나왔잖아요. 네. 뭐 미스면 샤랄랄랄라 별빛이 내린다 네. 였잖아요. 아마 추정해봤을 때는 전송보다는 방송에서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듣는 것보다 아마 방송에서 더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상장은 안 됐겠네요. 상작은 아쉽게도 네. 안 그래서 됐습니다. 거래를 할 수가 없지만 네.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상장됐다고 치면 이제 한순간에 어떤 진짜 요즘에 떡상 아닙니까? 네. 뭔가 그런 곡들 나오면 또 추억에 적여서 하나 또 소장하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저 아예 같은 다운로드까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음악 저작권 시장 어땠습니까?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수로 보자면 190 중반인데요. 뭐 지난주에 대비해서 한 5% 정도 빠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뭐 롤린이나 러브데이 같이 좀 역주행한 곡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 있어요. 하지만 좀 다른 곡들이나 네. 뭐 신규로 옥션, 그러니까 네. 상장되는 곡들은 좀 상승을 못하면서 네. 전체 시장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좀 웃었던 거는 이 네. 흐름이 주식시장과 네.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네이버 카카오만 오르고 롤링과 러브데이만 계속 우상향하면서 네, 최근 모습과 비슷합니다. 네. 마치 아. 증시와도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지난 4, 5월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저작권 공유 문화에 참여하는 뮤지션 분들 또 소속사에서가 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뭐, 진짜로요. 네, 발매 동시 옥션이라던가 나오고요. 아니면 좀 이벤트 멜로망스 분들의 뭐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라는 게 지금 옥션 중인데 그 곡을 사서 뭐 증명을 하시면 그러면 화이트라는 최근에 나온 곡의 친필 사인 CD를 드린다거나 뭐 그런 종류 이벤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멜로망스 하면 선물 아닙니까? 선물. 그 노래는 좀 안 아나요?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저도 같습니다. 멜로망스는 선물을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멜로망스 네. 분들의 곡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부끄럼이라던가 어. 지금 말씀드린 뭐 우리 잠깐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라던가 쉬어갈래요? 이런 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멜로망스는 하여간 좀 그쵸, 상징성도 있고. 상징성도 네, 있으니까. 대표적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저작권료의 그 시기 매체별로 막 언제 들어오느니 막 이걸 이제 거의 2주 이상 다뤄봤지 맞아요.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질문이 왜 돈 안 들어오냐였기 아,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네.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실은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상장된 음원을 사는 거 외에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이렇게 투자하는 거 말고도 네. 있을 텐데 음. 그게 뭐 나눠서 볼까요? 네. 음. 지금 말씀드리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 뭐 뮤지컬 플랫폼을 통해서 네. 하는 방법 또는 펀드에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원 펀드. 네, 두 음악 번째가 펀드. 음원 펀드. 네, 이게 해외 쪽에 네. 힘노시송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펀드 안에 어. 이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25,000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펀드를 사면 이제 그 구성 종목들에서 나오는 저작권료가 배당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주식시장 똑같은 게 ETF네요. 상장지수 그쵸. 펀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네.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곡에서 나온 저작권료의
지분을 산다. 그래서 그걸 배당받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원 플랫폼은 왜 이걸 펀드 ETF 구성을 안 하나요? 펀드도 지금 있긴 한데 네. 아마 활성화도 안 됐고 상장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펀드가 구성되어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음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머라이어 캐리의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 All I 뭐죠? Want for Christmas. 네, 미슬토 맞습니다. 나오는. 네, 예전에 All I Want 소개드렸었죠. for Christmas. 네, 그거는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상장이라기보다는 펀드에 안에 펀드에 그게 들어가 네, 있는 거 들어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예전에 또 소개해드리고 맞습니다. 기억하고 저는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면 딱 그 노래 네, 맞습니다. 네. 겨울만 되면 들리는 나오고 그 노래. 뭐라요? 진짜 그거는 정말. 네. 근데 그걸 왜 머라이어 캐리는 이렇게 옥션을 한 거죠? 갖고 있으면 계속 될 텐데 왜 대중에게 그거를 해? 그 이제 공유했다기보다는 그 펀드 이제 지분을 넘긴 건데 네, 왜? 해외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이런 활동들이 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음원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라이어 캐리 씨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넘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미국은 오히려 그런 시장에 또 앞서갔었으니까 네. 이 돈 많은 투자자가 네. 마치 제가 한 생각처럼 그렇죠. 이 노래 오라이 오라이 원포 크리스마스 이거 무조건이다 네, 하면 그 액수 제시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쪽에서 액수 제시하고 이 정도면 오케이. 머라이어 그러니까, 캐리도 네, 그렇게 그래서 하시지 일정 않았을까. 지분을 주고 네. 그걸로 펀드를 구성하고 네. 그거는 그럼 뭐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7% 이상은 되겠어요. 그게 그 대장주가 들어있으면 근데 그거 말고도 많죠, 너무 많지만 워낙 많다 네. 보니까 그 곡만 띄워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대충 봤을 때는 한 이것도 4~5%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펀드를 구성하는 게 이제 외국에는 이게 아주 또 활성화돼 있고 네.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는 뭐 간접 투자 방식일 텐데요. 뭐 네. 관련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겠죠.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엔터 기업이라던가 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또 음악 저작권 투자하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는 것 생각도 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리스크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음원은 들리고 안 들리고가 있지만 네. 스트리밍하는 그 회사는 아니죠. 그 회사도 리스크가 있겠죠. 왜냐하면 왜요? 이게 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우후죽순 조금 생기고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파일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리고 음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구독을 하는 사람들의 이용자 수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독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근에는 어. 유튜브 뮤직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나 뭐 예? 네, 틱톡. 네, 그런 뭐 거라든가. 멜론이 거의 우리는 대세인 줄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다른 경쟁이 치열해진단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네. 음원 확보, 뭐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높은 거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 투자에 직접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더 낮다. 오히려. 네,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음원 제작, 뭐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SM 유니버스를 네. 만들겠다. 네. 이게 좀 이제 이쪽에서는 굉장히 뜨거웠던 네. 그렇죠. 이슈였나 봅니다. 네. SM 유니버스, 네. 마치 메타버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SM 유니버스. 네. 이게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SM 자체의 주식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SM 엔터. 네, 그 유니버스 계획 때문은 아닌데 예. 어쨌든 SM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지분 인수 뭐 이런 네, 이슈- 확보 전쟁 뭐.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SM의 주가가 많이 상승한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SM은 자신들만의 유니버스 그러니까 세계관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 보유하고 있는 가수분들을 가지고 컨텐츠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아티스트를 가지고. 네, 아티스트를 데리고 함께. 네, 함께 팬분들과 함께 이제 컨텐츠 산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요. 예. 제시한 게 두 가지예요. 네. 음악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오리지널리티 강화. 그러니까 그냥 음악 자체를 가지고 확장성을
펼쳐 나가겠다. 예, 하는 거 지금까지 네. 하는 거. 예, 그것보다 좀 더 나가겠다. 좀 더 나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예. 또 리크리에이터블이라고 해서 콘텐츠 또 무한 확장인데 결국에는 그냥 음악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예. 컨텐츠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정리를 아까 한 것처럼 네. 그런 그 계획입니다. 이거를 좀 미래지향적 계획으로 네. K-팝 2.0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K-팝 이제 2세대죠. 2.0 시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뭡니까 이게 K-팝 2.0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이라기보다 특징이 좀 네. 컨텐츠 산업에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예.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예. 음악 아티스트 분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 또 편곡도 해보고 음악을 뭐 드라마도 화해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팬분들과도 만나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가상현실. 네. 아.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NCT 할리우드라고 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네. NCT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 NCT 할리우드라는 또 유닛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네. 데뷔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를 이제 좀 생중계 혹은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 네.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서 좀 새로운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간 K-팝이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원래 이제 아티스트들 관련한 굿즈 팔고 뭐 그렇죠. 예, 게임 팔고 이런 건 좀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더 정교해진 거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네, 네. 더 정교해지고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그러니까 편곡을 해가지고 그 편곡을 어떻게 했는지 네. 혹은 곡을 어떻게 만드는지 네. 같은 거를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학습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그 NFT인가요? 이제 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쪽에만 살고 있지만 네. 이쪽 그러니까 이 유니버스에만 살고 유니버스에 있지만 살고 이제 곧 가상현실이 열리면 메타버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또 지적재산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원본을 사용하냐. 예. 또 그러니까 그 원본을 미리 지금 사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SM 엔터의 계획은 현재 유니버스에서도 그 아티스트를 소속이지만 네, 가상 세계에 가서도 네, 또 자기 소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메타버스를 보고 지금 또 지분을 살려고. 맞습니다. 메타버스를 보고 또 아티스트를 확보하려고 음반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그게 되겠어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또 한편에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요. 네, 약간 좀 구체화 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접근이긴 하죠. 지금 이제 세계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세계관이 뭐냐. 세계관이 뭐냐? 세계관을 여러분 모르면은 또 2030과 10대와 대화가 안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이 친구들은 세계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시간과 함께 세계관이 뭐냐를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가시기 전에 네. 추천곡 하나. 오늘은 추천곡이 K-윌 씨의 오늘부터 1일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제 2014년 발매 이후에도 좀 꾸준히 들리고 있는 곡이고요. 옥션 최저 낙찰가는 2만 원이었는데 네. 현재가는 39,000원 중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가 기준 연저작권료 수익률은 6.9%로 좀 준수한 편입니다. 네. 방송과 전송 매체에서 저작권료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서요. 네. 연별로 월별로도 꾸준히 음. 저작권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봄에 많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노래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봄에 나오니까 정확하죠, 제가? 겨울쯤에 저작권료가 많이 네, 그 발생해요.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투줄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요. 조금 전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음악 저작권으로 추천한 K-윌의 오늘부터 1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머니 투어 또 알쓸 투잡 준비되어 있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 너 하니 너 지금 바쁘니 별일 없으면 오늘 나랑 만나줄래